네, 그래서 지난번이랑 똑같이 오늘도 페이지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저는 제 페이지로 들어오도록 할 거고요. 셰비님은 셰비님 페이지가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네요. 네. 왼쪽. 네.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것처럼 오늘도 실습 이름을 오늘 실습으로 만들 건데요. 제가 매 강의 때마다 오늘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날짜들이 다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만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지난주 화요일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것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지도 골뱅이 오늘이라고 만들 거고요. 실습. 그리고 커리큘럼은 2주차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셰비님 같은 경우는 2주차를 두 개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하는 느낌으로 이건 예습이었으니까요. 본 수업용으로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네. 네.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 2주차의 내용은 1주차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강의를 나갈 때 이 두 내용을 묶어서 2시간 정도로 하는데 사실 이게 강의 시간이 제가 받은 시간이 2시간이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꾸겨 넣는 식으로 강의를 할 때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돼서 좀 실습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뭔가 좀 이렇게 시간에 쫓기듯이 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오픈 클래스를 하면서는 제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주차의 내용은 그냥 전반적으로 블럭을 채워넣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2주차에는 그래서 어떻게 페이지를 조금 더 가독성 좋게 꾸밀지 구성하는 방법과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시로 제가 그 교환에 페이지를 하나, 그 이미지를 하나 삽입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좀 디자인이 예쁘죠? 무슨 잡지 같죠? 노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단을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라던가 동영상,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글자 색깔도 들어갔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는 지난주에 만들었던 자기소개서 페이지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보는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나 파일, 인베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 슬래시를 하고요. 슬래시 이미지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미지를 입력할 수 있는 여기 부분을 선택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업로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본 것, 이미지를 링크를 가지고 와도 되고, 아니면 언스플래시라고 해서 인터넷에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직접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꽃 이미지들이 있는데, 뭐 하늘 이렇게 검색을 하면 하늘 이미지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요즘에는 다운받는 게 좀 많이 귀찮아지는 것 같아요. 제 컴퓨터 안에 무언가를 넣는 게 좀 많이 귀찮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도 가능하냐면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 검색을 해볼게요. 구글에 와서 또 하늘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이라고 검색했을 때 이렇게 하늘 이미지들이 있죠. 자, 여기서 이 이미지들을 복사를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만 해줘도 이미지가 이렇게 잘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미지 그 슬래시를 하고 이미지를 했을 때 업로드 하는 게 나왔는데 굳이 업로드 할 필요 없이 업로드를 하려면 어쨌든 다운로드를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업로드 할 거 없이 그냥
컨트롤 V만 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만 가지고도 이미지를 넣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굳이 번거롭게 다운로드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컨트롤 C, 컨트롤 V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노션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 앤 드랍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제 바탕화면에 아니면은 어디 폴더에 이미지가 있다면, 자, 여기는 제가 최근에 뭐 있었던 이미지들, 썸네일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만 가지고도 이미지들을 이렇게 삽입시킬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파일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이건 압축 파일인데요. 이 압축 파일 이렇게 쭉 넣으면은 파일도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노션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은 웹하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파일들도 차곡차곡 넣어놓고 클릭하면은 필요에 맞게 다운로드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운로드 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웹창을 하나 띄워놓고, 그리고 제가 이걸 클릭을 하면, 자, 여기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플러스 버전 이상 사용하시면 용량에는 제한이 없어요. 만약에 무료 모델을 사용한다면 오메가 이상의 파일을 업로드할 경우에는 용량 제한이 걸리는데요. 플러스 모델 이상 사용하실 경우에 이미지든 동영상이든 뭐든 오메가가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제 50메가 되니까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메가 이상 사용하시려면 그 유료 버전을 구독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보통 그 웹하드 같은 걸 쓰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 그러면 거기서 파일을 그냥 링크 시켜 놓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보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도 오메가가 쉽게 넘어가거든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링크를 그냥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파일 아까 전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슬래시하고 파일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업로드 할 수 있는 창이 또 생겨요. 근데 그럼 아까, 이것도 그 오메가 이상 50메가 이하여야 되지 50메가를 넘어가면 또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일이든 이미지든 동영상이든 어떤 것이든지 개수 제한은 없는데 하나당 오메가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50메가. 50메가인가요? 오메가가 아니라? 예. 아, 네네. 그럼 이게 최소가 5고 최대가 50이에요. 50메가.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엄청 헤비하게 쓰실 거면 플러스 모델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일반적인 문서 파일이 50메가가 넘기는 조금 쉽진 않아요. 뭐 이런 것도 용량을 보면 이거 뭐 270KB, 그렇게 용량이 크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파일이 큰 PDF라던가 뭐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면, 네, 굳이 50메가 정도면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갈게요. 요금제를 한번 보고 갑시다. 요금제를 보면 가격. 네, 최대 5메가예요. 막 50메가라고 하신 게, 네, 제가 알기로는 50메가가 아니라 5메가거든요. 이게 그거는 이제 최저고요. 최저고 제가 어떻게 갖다가 그 해봤냐면은 이미지를 갖다가 문서에 추가해가지고 PDF로 바꿔서 업로드를 했는데 이미지를 갖다가 그 이제 사진 찍은 거 그대로 해가지고 올렸더니 용량이 엄청 커요. 네. 그거 다시 또 PDF로 바꿨는데 용량이 50 이상을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50 이상은 안 됩니다라고 딱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어,
요거 한번 확인해 그래서 이제 봐야겠네요. 이미지를 그래서 해상도를 낮추고 몇 킬로바이트 이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문세 전체 용량이 한 뭐 5kg인가 그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업로드 갖고 되더라고. 네, 5kg면은 오메가 2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예, 예, 어쨌든 예. 지금 여기 공식 문서 상에는 네, 무료 요금제에서는 이미지 동영상 첨부 파일을 각각 최대 5MB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제가 지금 플러스를 쓰고 있어도 이게 50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50까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유료로 넘어가게 되면 최대 5GB까지 무제한으로 네, 개수 제한 없이 업로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은 인베드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베드 기능이 있는데 인베드는 외부 컨텐츠를 넣는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슬래시 인베드 어, 아, 인- 네, 인베드를 하게 되면 링크를 붙여 넣게 되는데요. 그냥 여기 있는 페이지를 한번 링크를 첨부해 볼게요.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주면 네,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는 북마크고요. 요거는 인베드가 안 되나? 네, 아쉽게도 여기는 인베드가 막혀 있네요. 인베드가 막혀 있다는 거는 어떤 페이지들은 그 페이지의 그 보안에 따라서 인베드가 막혀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인베드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북마크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베드를 하게 되면은 그 페이지가 완전히 들어가거든요. 구글 한번 해볼게요. 구글도 아마 막혀 있을 거예요. 구글도 이렇게 인베드를 해보면 네, 북마크로만 들어가네요. 보통 뉴스 기사들 같은 경우는 인베드가 잘 되더라고요. 뉴스 58분 전 뉴스가 있고요.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인베드.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인베드예요. 아까 전에 봤던 그 뉴스 기사 사이트가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노션으로 뉴스 기사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들을 스크랩할 때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까 봤던 그 한겨레 페이지죠.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는 거, 이러한 블럭 기능을 인베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미지, 파일, 그리고 인베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인베드 하면 유튜브 영상이 그냥 통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인트로로 틀어놨던 이거를 링크를 복사해서 인베드를 한번 해볼게요. 인베드 할 때는 이렇게 컨트롤 V 한 다음에 인베드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슬래시 하고 인베드라고 적어주시고 여기서 링크를 입력해 주셔도 돼요. 똑같은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유튜브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셰비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하고 계신가요? 광고 제거하는 거? 아니요. 그 유튜브 볼 때 자꾸 광고 나오면은 좀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인베드 하면은 광고 없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 쓰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종의 꼼수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런 기능,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영상들 같은 것들을 첨부해 놓는다면 뭐 자기소개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도 영상이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글이 텍스트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과 이미지 뭐 이러한 것들이 함께 있다면 조금 더 그 글이 더 예쁘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아, 타입폼, 혹시 타입폼 이거 뭔지 아세요? 몰라요. 그냥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네, 이 저는 그 여러 프레임 가지 종류의 서비스들인데 그 서비스 여러 서비스들을 또 노션에서 인베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줌을 인베드 시킬 수도 있고요. 드랍박스라던가. 전 요새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그 엑스칼리드로 네, 요런 것들 엑스칼리드로 이런 거 인베드 시키면 링크가 없네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 여기서 내가 생성한 캔버스를 이렇게 드로우 하면은 마치 이렇게 손필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음, 써봐야 돼. 그래서 여러 그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게 있다 하시면 노션에서 불러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알아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이미지, 동영상, 파일 이렇게 첨부하는 거 간단히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글자색과 배경색인데 이거는 블럭이랑 같이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좀 긴 글을 아무거나 좀 적어 볼게요. 긴 글 뭐가 있을까? 요걸 하나 쭉 가지고 와 볼게요. 네.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무 글이나 좀 적어 주시면 돼요. 자, 이 글이 있는데 내가 자,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를 선택한 게 아니라 블럭을 선택한 거예요.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지금 이거는 선택 모드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커서 모드, 편집이 가능한 상태. 자, 이렇게 선택이 되면 텍스트가 선택이 된 거예요. 자, 지금 이 차이점 느껴지세요? 요거는 텍스트를 선택한 거고요. 요거는 블럭 전체를 선택한 겁니다. 자, 텍스트를 선택하려면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블럭 전체를 선택하시려면 블럭 핸들을 클릭하시거나 블럭 핸들을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커서 모드에서 ESC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차이점을 보시면 자, 여기서 제가 색깔을 입혀주면 자, 첫 번째 배경 색상을 입혀볼게요. 자, 여기서 색상을 입히면 블럭 전체에 색깔이 입혀져요. 자, 두 번째는 자, 컨트롤 Z 하고 돌아올게요. 두 번째는 제가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여기 핸들을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텍스트를 선택만 하니까 이러한 창이 열렸죠. 자, 이 창에서 제가 색깔을 넣어주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색깔이 칠해집니다. 이 차이점 느껴지세요? 예. 자, 블럭을 선택해서 색깔을 칠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 텍스트만 선택해서 색깔을 넣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블럭을 선택했을 때는 특정 글자만 색깔을 넣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블럭에 색칠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깔이 다 칠해졌고요. 나는 여기서 업로드라는 이 글자에만 색깔을 넣고 싶어. 그러면은 이 글자만 드래그해서 여기에다가 색깔을 넣어줘야 돼요. 자, 지금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겹쳐가지고 좀 잘 안 보이는데 블럭 색깔을 빼볼게요. 블럭 색깔을 기본 배경으로 바꿔주면 자, 이런 식으로 업로드라는 단어에만 색깔이 들어갔죠. 자, 배경 색깔 말고도 텍스트 색을 바꿔볼게요. 지금 저는 블럭 전체를 선택했고요. 블럭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색깔을 넣었을 때 파란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블럭 전체에다가 색깔을 넣으니까 이렇게 들어갔고요. 나는 업로드라는 글자에만 색깔을 넣고 싶어. 자, 이럴 경우에 업로드만 드래그해서 여기에 뭐 빨간색 이렇게 해주면은 이 글자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편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색깔 입히는데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이게
블럭을 선택한다, 텍스트를 선택한다 이러한 개념이 없으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된 점들을 바로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그 원하시는 블럭에 색깔을 잘 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만 선택해보면 이런 것들도 보이죠. 이제 볼드 처리하는 거, 기울이기, 그 다음에 언더바. 이러한 것들은 기존의 다른 그 문서 툴에서 사용하는 단축키랑 비슷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B를 해주시면 이렇게 진하게, 또는 언더라인의 약자인 컨트롤 U를 해주면 이렇게 아래로, 이탈릭체의 약자인 컨트롤 I를 해주면 이렇게 기울이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면은, 자, 요거는 취소선이라고 해서 컨트롤 시프트 S, 이런 취소선 만들 수 있고요. 요거는 코드 모양으로 표시하기, 컨트롤 E, 뭐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코드 느낌이 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러한 것들 컨트롤 시프트 E를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미지를 그 텍스트를 꾸며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션은 지난번에 폰트 사이즈를 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폰트 사이즈도 몇 개 없잖아요. 제목 1, 그 다음에 제목 2, 그 다음에 제목 3, 그리고 제목 4. 노션에서 폰트 사이즈가 제한적인 것처럼 폰트 모양도 제한적이에요. 보통 문서 툴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의 그 텍스트 글꼴이 있죠. 글꼴, 뭐 고딕체, 명조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노션에서는 글자 모양을 바꾸는 방법은 자, 안녕하세요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글자 모양을 바꿀 때 여기 우측에 보면은 스타일이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서 기본, 셰리프, 모노.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 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글에서는 기본, 셰리프, 모노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좀 폰트를 더 예쁜 걸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노션이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뭐 우피나 이런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글자 모양을 바꿀 수는 있지만 저는 좀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션을 좀 심플한 맛에 쓰는데 그렇게 수많은 폰트를 쓰면서 가독성을 해치기보다는 이렇게 정해진 폰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이런 코드로 변경시키기 이런 기능을 통해서 뭔가 조금 다른 글자 모양처럼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페이지를 꾸밀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저 질문 없습니다. 네, 어려울 거 없죠. 네, 이런 식으로 네네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블럭을 크기를 조정을 해도 이렇게 색상 같은 거를 다 넣을 수 있다.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하시면서 설명 들으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가지고 놀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설명만으로 다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거든요. 내가 좀 클릭해보고 직접 해보면서 요거는 요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저번에 보니까 단도 나눠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 나누기도 한번 해볼 건데 여기 보면은 단이 나눠졌죠. 제가 한글이랑 워드랑 이런 거 사용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점이 단 나누기예요. 한글이나 워드에서 단을 나누는 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자, 노션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글자를 적어볼게요. 저희 그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아래에 파란색으로 선이 이렇게 쭉 나타났죠. 자, 이렇게 선이 지금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 선이 세로로 생길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쭉 갖다 놓으면 세로로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을 때는 단이 나눠져요. 옆에다가 갖다 놓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단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지금 생겼습니다. 이게 자세히 이게 단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시려면 드래그를 해보면 알아요.
드래그 말고 ESC를 한 다음에 Shift 방향키로 한번 이 블럭의 모양을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블럭이 이렇게 한 단, 두 단 이렇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 가운데 마우스를 살포시 올려보면은 선이 하나 나타나거든요. 이 선을 가지고 단의 크기를 또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 단의 크기를 왼쪽으로 좀 옮겼더니 왼쪽은 작아졌고 오른쪽은 이렇게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더블 클릭을 해주면 다시 반반으로 돌아가요. 단을 하나 또 더 넣어 볼게요. 뭐 좋은 아침. 자, 이렇게 적어 놓고, 자, 여기다가 가운데 세로선이 생기는 곳. 자, 여기에 넣으면은, 네. 가운데에 들어갔고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또, 한번 블럭을 쭉 드래그를 해보면, 이렇게 세 개의 단이 만들어진 거 볼 수가 있고요. 단은 계속 넣을 수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를 계속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여기에다가 계속 붙여 넣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여기 블럭이 하나 남았는데 이렇게 그 단 아래에 블럭을 이렇게 또 채워 넣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잘 보이질 않으니까 한번 색깔을 쭉 다 넣어 볼게요. 색깔을 쭉 넣어 놓으면 이게 조금 더 눈에 잘 보일 거거든요. 색을 회색으로 일단 줘볼게요. 자, 지금 이 회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블럭들이 색칠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블럭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거는 이 단에서 완전히 벗어난 블럭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블럭들이 이렇게 작게 작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거는 큰 블럭이 통째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색칠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색칠을 해서 여기다가 쭉 갖다 놓으면, 자, 지금 여기는 전체 큰 줄기인데 이렇게 놓으면 작은 줄기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블럭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넣으면 또 이렇게. 처음에는 이 블럭을 제가 색칠을 했지만 블럭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처음엔 좀 어려울 거예요. 나는 블럭을 크게 놓고 싶은데 이렇게 놨더니 작아졌죠.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선이, 자,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 자, 여기로 왔는데 지금 이 선이 좀 작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그 선이 이렇게 크게 쭉 생겼을 때 내려놓아야 크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좀 어색해서 단을 나누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몇 번 해보시면은 아, 요런 느낌이구나 하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단 나누는 거는 뭐 다른 블럭들도 다 됩니다. 제목 블럭을 가지고 해볼게요. 자, 이거 가지고 단을 나눌 때도 여기에다 이렇게 쭉 넣으면은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단이 여러 개 있을 때도 선을 잡아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고 나서 어느 쪽에서든지 더블 클릭을 해주면은 다 그 사이즈가 재정렬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을 넣을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직접 넣는 방법도 있지만 새로운 방법으로는, 자, 지금 여기 기존에 하나짜리 블럭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환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전환으로 가보면 여기 2개의 열, 3개의 열, 4개의 열, 5개의 열, 요런 그 전환 블럭들이 있어요. 전환 메뉴들이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해주면, 자, 3개의 열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3개의 열을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열이 그 자리에서 3개로 쪼개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블럭을 삽입했다기보다는 하나의 큰 블럭을
3개짜리 작은 블럭으로 전환시킨 거죠. 자, 요거를 또 한번 전환을 해볼까요? 요거를 전환을 해서 2개짜리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드래그를 한번 쭉 해보면 지금 여기서 얘가 원래 3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기가 2개로 이렇게 쪼개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은 이렇게 2개로 나눠졌고 그 전체적으로 3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전환 같은 경우에는 막 드래그를 통해서 어딘가에 집어넣기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전환 블럭을 통해서 2개로 만들어주면 뭐 2개든 3개든 만들어주면 편하죠. 또 다른 방법은 아까 저희는 여기서 점 6개를 눌러서 전환을 해줬는데 여기서는 전환이 5개의 열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자, 여기서 슬래시 쭉 내려주시면 여기서도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개의 열, 3개의 열, 4개의 열, 5개의 열 이런 식으로 여기서 클릭을 해줘도 네, 열이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드래그해서 하는 방법, 여기서 전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슬래시 명령어로 직접 이렇게 뭐 3 하면은 3개 열 또는 슬래시 5 뭐 이렇게 하면은 5개 열 이런 식으로 3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단을 나누는 3가지 방법. 그 중에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단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한 거는 드래그 앤 드랍이 제일 편한 것 같고요. 가장 직관적이니까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좀 불편한 경우들이 생겨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단이 안 나눠질 때, 그럴 때는 단축키나 아니면은 블럭 핸들에서 블럭 설정을 통해서 열 전환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단 나누기까지 했고요. 자, 텍스트와 이미지를 나란히 배치, 표와 설명을 양쪽에 배치,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텍스트와 이미지를 배치를 해보면, 자, 슬래시 이미지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언스플래시로 가서 아무 이미지나 하나 가지고 올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는 얘를 한 단, 2단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뭐 긴 글 아무거나 일단 가져가 볼 건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막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막 설명이에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 자, 그럼 이렇게 쭉 가지고 와서 오른쪽에다가 붙여 넣으면 네, 이런 식으로 2개의 단이 만들어졌어요. 원하면은 이렇게 좀 넓혔다가 줄였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한 건 없는데 엄청 좀 잡지 같은 느낌이 나죠. 별거 아닌데 느낌이 괜찮아요. 그래서 전 노션을 좋아합니다. 대충 만들어도 좀 예쁘게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같은 거 만들 때 여기에다가 내 프로필 이미지를 넣고 여기에 내 설명을, 자기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면 훨씬 더 괜찮겠죠. 여기는 제가 만든 어떤 템플릿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자기의 이미지와 자기 설명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어디 가서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훨씬 더 깔끔하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뭐 표를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 말고 이번에는 표 같은 경우에는 슬래시 표라고 해주시면 2개가 생겨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일반 표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표를 만들었고 여기서 표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 그냥 내용 1, 내용 2 1, 2, 3
4, 5, 6. 뭐 대충 이렇게 한번 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 설명, 설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쭉 가지고 와서 오른쪽에 붙여 넣으면 표가 너무 길죠. 조금 당겨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주면은 또 깔끔하게 단이 만들어졌죠. 특히 한글 같은 경우는 전 표가 너무 좀 다루기가 힘들어요. 근데 노션은 이런 표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좀 다루기가 편해서 좋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일반 표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표도 마찬가지로 네, 단을 좀 없애놓고 다시 일반 표인데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표를 가지고 오면 요게 지금 데이터베이스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블록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쭉 당기면은 왼쪽에는 데이터베이스 표가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설명 같은 걸 넣고 자 이런 식으로 노션 안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블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텍스트도 블럭이고 이미지도 블럭이고 파일도 블럭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블럭들은 다 똑같은 원리로 단을 나눈다거나 드래그 앤 드랍으로 위치를 조정한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페이지 설정 및 꾸미기인데요. 아까 전에 글자 글꼴 기본 셰리프 모노 요거는 여기 이 버튼을 통해서 알아봤죠.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작게 크게 보통인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두 개밖에 없어요. 작은 텍스트랑 일반 텍스트만 있습니다. 작게 보통 요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사이드 여기 오른쪽 위에 점 3개 버튼을 클릭해 보면 작은 텍스트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텍스트들이 전체적으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게 할 수 있어요. 이 토글 버튼을 사용해서 조금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게 할 수 있는데 상황에 맞게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좀 빼곡하게 데이터를 좀 쌓고 싶을 때는 작은 텍스트가 조금 더 잘 어울리고요. 가독성을 좋게 하고 싶을 때는 이 작은 텍스트를 해제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너비 같은 경우에는 이걸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저희가 이렇게 와이드한 이 환경에 좀 이렇게 와이드하게 웹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네이버만 한번 가보더라도 좀 얇아요. 이게 그렇게 막 넓은 느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다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블로그 같은 데 가봐도 뭐 아무거나 검색 한번 해볼까요? 노션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와이드하게 쓰고 있지 않죠. 이렇게 좀 좁게 쓰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좁게 쓰는데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노션 웹사이트 같은 경우도 뭐 눈에 들어오는 환경 자체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 정도만 사용하고 있어요. 옆에 사이드 부분은 보통 여백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거는 블로그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나무위키 같은 경우도 이 정도만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블로그나 카페 글도 보면은 이런 거 말고 이것도 카페고 카페 말고 블로그로 한번 가볼게요. 블로그 같은 경우도 와이드하게 쓰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만 사용하고 있죠. 옆에는 여백. 자 마찬가지로 노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제가 와이드로 해놨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쓰고 있는데 아까 그 포트폴리오 잠깐 열었던 걸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만 쓰고 여기는 여백으로 두고 있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와이드하게 한번 썼다고 해볼게요. 전체 너비로
뭔가 좀 데이터가 너무 넓으니까 좀 분산되는 느낌이지 않나요? 이거는 비어 있으니까 이거 말고 조금 더 데이터가 차 있는 곳으로 가본다면 예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템플릿을 한번 본다면 자 지금 이렇게 컴팩트하게 쌓여 있을 때는 뭔가 데이터가 촘촘한 느낌인데 이거를 와이드하게 쭉 펼쳐주면 뭐 이것도 나쁘진 않다만 아까만큼 느낌이 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요러한 기능이 있으니까 나의 목적에 맞게 내가 뭔가 좀 대시보드처럼 넓게 좀 쭉 보고 싶다 할 때는 이 전체 너비 기능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정보를 전달하고 좀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 하면은 전체 너비를 꺼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목적에 맞게 전체 넓이를 켰다 껐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글자 크기, 글꼴, 전체 너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오늘 두 가지만 알아볼 거예요. 아이콘 추가, 그리고 커버 추가, 이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아이콘 추가 같은 경우는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모양의 아이콘을 넣을 수 있어요. 보니까 쉐비님 여러 아이콘들을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네 벌써 아이콘을 이건 제 거고 네 여기 쉐비님 아이콘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커버 같은 경우는 이미지랑 비슷한데요. 여기 커버를 추가해주면 처음에 그냥 자동으로 아무 커버가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변경하기. 자 여기 갤러리 오시면은 노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갤러리 그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전용 커버를 좀 만들어 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요런 걸 통해서 제 전용 커버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좀 웹사이트 같은 느낌이 나죠. 또는 여기 언스플래시에 오셔가지고 뭐 다양한 내가 원하는 오늘 뭐 봄이니까 뭐 봄 이렇게 검색하면 뭐 이런 느낌 화사하죠. 뭔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좀 홈페이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실제로 저희가 이 페이지를 공유할 때 조금 더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반영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네 제대로 들어왔죠. 제가 이거를 카톡에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카톡에 공유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아이콘 그리고 커버도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없는 상태에서 공유를 하게 되면 없는 페이지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이게 비어있는 이전에 실습했던 내용들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했던 실습에서는 없죠. 아이콘도 없고 위에 커버도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공유를 하게 되면 얘는 조금 안 예뻐 보여요. 자, 이걸 공유하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여기도 비어 있고 아이콘도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페이지인지 조금 감이 안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그 페이지의 어떤 성격에 맞는 아이콘과 커버를 먼저 넣어준다면 아 이거는 어떤 느낌의 페이지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페이지로 조금 더 잘 유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능 세 가지인가요? 오늘 몇 가지 했죠? 네 가지 했네요. 첫 번째는 이미지, 파일, 인베드 블록.
얘네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블록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자색 배경색, 그리고 단 나누기,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이랑 꾸미기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셀프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가 오늘 이미지 첨부하는 방법 잘 배웠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나 네, 그렇게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 컴퓨터가 뻐벅거리고 있어요. 네, 이제 잘 돌아온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단 나누기, 커버, 그 다음에 글꼴이나 글자 크기, 그 다음에 페이지 스타일을 내가 잘 설정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셰비님은 1주차 숙제 플러스 지금 2주차 숙제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데이터베이스 좀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교환도 아직 조금 덜 만들어놨는데 대단하십니다. 열정을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녹화본 보시는 분들도 1주차 숙제 안 하셨다면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면서 좀 추가적인 내용들을 더 배웠잖아요. 색깔 넣기라던가 이미지 넣기, 뭐 단 나누기 이러한 부분들을 배웠으니까 이러한 기능들까지 활용해서 1주차에 만든 자기소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0분 정도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11시네요. 거의 1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한 10시 10분쯤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50분 정도 된 것 같고요. 혹시 셰비님 오늘 한 내용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처음에 제가 페이지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네. 난 문서를 갖다가 작성할 때 직접 이렇게 페이지다가 내가 직접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파일을 갖다가 업로드 해가지고 그걸 다시 멘션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샀는데 일을 갖다가 한 번에 할 것 같다 두 번, 세 번이면 그렇게 하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페이지라는 개념을 이제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직접 꾸미니까 조금 일이 좀 수월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페이지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네, 해서 많이 좀 있어요. 이게 노션 하시는 분들 중에 막 이중 작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엑셀이나 아니면 PPT나 뭐 다른 어디다가 글도 써놓고 그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또 적어놓고 뭐 아니면 파일을 첨부하고 똑같은 내용을 또 적고 이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목적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노션에서는 어떤 걸 적겠다. 뭐 이거는 일기니까 나는 이게 일기를 계속 적을 거야. 뭐 이게 공문서 같은 경우는 노션으로 쓰기 좀 어렵죠. 내가 어디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글 파일을 제출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엑셀 파일로 제출해야 된다. 이러한 그 규칙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자유롭게 쓰는 문서는 굳이 파일화 시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요즘 이렇게 웹 환경에서 서류 작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요. 출력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그냥 이거 자체로 문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꼭 출력을 해봐야지만 되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는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반드시 출력물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내가 어디 뭐 또 그 셰비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고구마 농사 하신다고 그 자기소개에 적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농사 지으러 가면서 노트북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좀 가볍게 가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출력해서 가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휴대폰으로도 작동을 하니까 또 그러한 것까지 감안하면 상황에 맞게 내가 종이로 출력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걸 만들어 놓고 휴대폰으로 체크하는 게 좋을지 뭐 그러한 것들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앞으로 노션 사용하시는데 노션의 역할이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당연히 손 수첩을 써야 될 거고 어떤 기록은 노션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하면서
좀 익숙해지면 점점 더 노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럼 다음 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은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